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CS 윈드입니다. 오늘 CS 윈드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흐름의 이유와 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또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 페드가 9월 18일입니다.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비컷을 단행한 건데요. 이게 경기 둔화 조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요. 이제 페드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노동시장이 또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에 따라서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상승률이 2.5%, 그리고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시장이 또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또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점에서 페드가 이런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더 악화가 심해지기 전에 통화정책의 조정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페드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또 신중한 입장을 또 보이고 있고,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어서 페드 내부에서는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통화 정책 변화에 따라서 논의가 또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번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경기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5%, 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경기 둔화 신호,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서 페드가 이거를 미리 대응하는 걸로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성 로 인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는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빠르게 되면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페드가 신중하게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CS 윈드의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딱 CS 윈드 주가 급등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도 묶이는 이 해리스 테마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급등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24년 대선 격전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세하다는 여론 결과가 나오자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다라고도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을 텐데요. 해리스는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이랑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 정책의 수혜가 또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해리스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신재생에너지,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주식이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기도 한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한 박자 쉬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해리스 우세에 따른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될 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2차 전지, 뭐 반도체가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긴 한데요. 여기서 또 가파르게 오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리스가 당선이 유력하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고평가된 상태라는 흐름이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금리 인하랑 관련된 민감성이 크고, 또 뭐 대선 결과나 상원, 하원 구도에 따라서 정책이 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해리스가 대선 과정에서 프래킹, 셰일가스 채취 기술 금지를 철회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합주를 의식한 행보로 정책의 모호 속의 투자의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빠지는 김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프래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래킹은 뭐 유전이나 가스층 이런 거에서 석유랑 천연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고압의 액체를 주입해서 암석을 깨트리는 기술인데요. 이게 왜 해리스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야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해리스가 대선 과정에서 프래킹 금지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방향 정책으로 또 수정할 가능성을 또 시사하게 될 때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다는 신호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말의 번복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장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돼서 이런 프래킹이라는 타이틀 키워드가 허용이 되면 셰일가스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금지를 하거나 강화를 하면은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이런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 토론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상승 후에 또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단기 트레이딩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겠지만 당연히 또 정치적 이벤트라고도 해석이 되고 큰 추세 변화를 또 이끌기도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해리스의 우세로 인해서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업종들이 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CS 윈드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는 베트남 롱안성에 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풍력 타워를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장은요,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건설이 되고 1단계에서는 연간 20만 톤 풍력 타워 발전 구조물과 기자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확정이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을 또 염두해보고 발돋움을 깨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견해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베트남 생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베트남의 이 CS 윈드의 첫 해외 생산 법인이 설립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가 베트남에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랑 또 관련이 깊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CS 윈드는 2003년부터 베트남에서 풍력 타워를 계속 생산을 해왔고 또 이번 투자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격이 되는 거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도 시설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글로벌적인 풍력 시장 성장에 적극적으로 확장을 나서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EA에 따르면요, 이 해상풍력 글로벌 비중이 2050년까지 25%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CS 윈드의 주요 고객사들도 장기 계약을 통해서 수주를 확보한 상태니까 안전 마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라고도 볼 수 있는 CS 윈드의 현재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베트남 하면 약간 물음표를 또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베트남 시장은 이렇게 미래 신재생에너지 풍력 사업 분야에서 또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지난 수십 년간 또 경제 성장률이 또 빠르게 기록한 나라이기도 하고 산업화나 도시화가 또 빠르게 진행된 나라라서 거기에 따라 당연히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신재생 발전에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게 또 포인트인데 풍력이랑 태양광, 재생에너지 비중을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정책적 지원들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CS 윈드가 계산 없이 베트남에 들어가진 않겠죠.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풍력 발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남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폭력 발전 프로젝트의 효율성 높이기에는 최적화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폭력타워 공장을 건설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이점을 활용하기 참 좋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S 윈드의 주가 반등의 요인 살펴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돼 있는데 이게 기업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또 높게 보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반영으로 인한 게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고 더불어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매도세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금리 인하가 했다 하더라도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보여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이 폭발적인 매수세는 기업 차원에서는 뭐랄까 CS 윈드의 전력 강화랑 위치 강화가 작용해서 이런 반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파른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는 CS 윈드인데 여기서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또 다시 가는 것이고 아니라면 다시 한번 멈추면서 숨고르기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